솔루션을 느껴진다면 공부해보세요. 100개 판매 이력 있는 이 상품도 진행해볼게요. 돈을 투자하는 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잔 하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와 있습니다. 어제 도착을 해서 숙소에 체크인하고 마침 다행히 또 독일에서 바잉을 하러 오셨던 대표님 계셔가지고 같이 저녁을 먹고 아침 일찍 지금 아울렛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이제 넘어왔어요. 바잉을 하러. 넘어올 때 비즈니스석에 저희 수강생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커튼 사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숙소 체크인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바잉을 2번 갔다 오셨는데 매출이 5천만 원 넘으셔가지고 세 번째 바잉 오신 거고 이제 조금 액수를 더 크게 늘려서 바잉을 좀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매출이 잘 나오고 계시고 이제 그 판매되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느끼셨는지 본격적으로 조금 더 바잉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계획을 보시니까 좀 대견스러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명품 사업이 지금 안정화가 되었고 매출도 잘 나오고 있는 편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단골분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상황에서는 하이엔드 브랜드로 낼 수 있는 매출은 거의 다 온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중간중간에 팔 수 있는 다른 브랜드들을 찾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래서 독일의 이제 아울렛에 왔습니다. 지금 제가 가는 곳은 매칭앤 아울렛이라고 독일에서 제일 큰 매장이고요. 거기에 가서 이제 매니저분들하고 이야기하고 협업을 좀 해가지고 물건들을 좀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렛 물건들이 판매가 되느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이미 테스트를 해왔고요. 판매가 잘 됩니다. 첫 번째로 아울렛 제품들은 아울렛만 들어오는 모델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런 모델들도 이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 분들이 그 모델 갖고 싶어서 주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판매자로서 좋은 건 뭐가 있냐면 한번 판매가 된 상품의 리뷰가 쌓이면 그 판매된 상품을 가지고 또 그 페이지를 광고를 돌리면서 더 많은 유입과 리뷰를 쌓이면서 꾸준한 매출을 늘릴 수 있고 아울렛의 좋은 장점은 공급을 꾸준하게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처음 판매만 잘 이뤄내면 효자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명품 프라다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고요. 판매가 되는 걸 느끼고 이 시장이 좋다 판단이 되어서 이제 아울렛에 가서 더 많은 브랜드들을 가져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아울렛을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분들하고 직원분들하고 이야기가 좀 잘 돼서 물건을 잘 줄 수 있는지 공급 받을 수가 있는지 그게 좀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명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고가의 물건들을 팔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저렴한 물건들을 파는 것들은 조금 더 부담감이 없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이엔드 브랜드로 대부분의 매출을 만들고 있지만 바잉을 자주 못 가는 상황이 오거나 바잉을 못 갔을 때 또 매출을 일으키려면 또 물건을 공급받아야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많이 고민을 했고 지금은 이제 올해는 하이엔드와 아울렛 상품들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하반기에는 결국 부티크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결국이냐? 맨 처음에 제가 부티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첫 단추를 제가 부티크를 판매하면서 조금 손해본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무서운 상태였지만 지금은 저희 마켓에
단골분들도 많이 계시고, 명품업에 대한 사입하는 양에 대해서 지금 바잉량이 좀 많고 액수가 크다 보니까 가격도 좋게 받아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명품 뭐 프라다, 구찌, 뭐 발렌시아가 이런 것들 아울렛들도 같이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반기 정도에는 부티까지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탄탄하게 안정적인 매출을 더 이끌어내면서 쭉쭉 올라가 볼까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은 8시 반이고요. 이제 빨리 매칭에 도착을 해서 바잉을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스가 엄청 크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스, 버버리, 몽클레어, 발렌티노, 베르사체. 매칭이나 아울렛 프라다에 와서 시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들이 엄청 많네요. 가격도 좋고요. 프라다는 아무래도 점퍼나 바람막이류가 잘 판매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 준비해가서 봄에 준비를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신발 보고 있고요. 매니저분이 촬영 허락해 주셔가지고 촬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 상품들 가격도 좋고 물건도 안정적으로 공급하실 수 있다고 하셔서 지금 상품마다 가격도 잘 비교해보고 있습니다. 나이키 아울렛에 와 있습니다. 포이즌 더욱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영상 보시면 꿀통이 여기 있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재고도 많이 있고 인기 있는 품목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매칭인 아울렛 시장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돌아다니지 못했는데 시간이 벌써 얼마 안 남았네요. 매칭인 한번 풍경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규모가 꽤나 큰 아울렛입니다. 나이키, 아디다스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다른 곳들도 보고 있는데 상당히 시장이 좋아요.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구매할 것도 많이 있고, 여기에서 지금 기대가 되는 것은 CP 컴퍼니가 지금 여기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했는데 매니저분하고 지금 이야기가 잘 돼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고 가격도 잘 조사해 왔습니다. 잘 부탁한다고 서로 이야기 나눴고, 이제 막스마라도 가볼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 가볼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버버리라는 브랜드 안에서도 FTA가 적용되지 않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제조국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버버리가 브랜드이지만 만들어진 데가 뭐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물건을 좀 볼 때 꼼꼼히 좀 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제조국가가 FTA가 아닌 경우면 관세 면제 받기 어렵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울렛은 이번 일정에 또 몇 번 와서 구경할 거고요. 제 숙소를 아울렛에 잡아놨기 때문에 아울렛에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도 많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브랜드들도 열심히 또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일차입니다. 오늘부터 정식적으로 이제 바잉이 진행되고요. 에르메스부터 샤넬, 루이비통 전부 하이엔드 브랜드들 바잉을 진행합니다. 함께 오셨던 수강생분은 어제부터 에르메스 바잉 하셨고 가방도 가든파티 골드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에르메스 바잉 하면서 가방 같은 거 좀 많이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신상품 미니 에이르백도 2월부터 풀린다는 말이 있으니까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에르메스 바잉 열심히 한번 해보면서 밀려있던 주문건들하고 앞으로 여름 것들, 봄 것들 재고 잘 준비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4일차 토요일입니다. 어제 3일차에서 바로 지금 4일차로 넘어왔는데요. 어제는 지역 간의 이동도 좀 많았고요. 거리도 좀 많아서 운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은 많이 못했고 바로 4일차가 되었습니다. 4일차 토요일 아침 9시고 지금 오늘은 미넨으로 가다가 잠깐 정차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에르메스 매장 두 곳을 바잉했는데요. 10,000유로와 11,000유로 정도 물건을 바잉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3,000만원 정도 넘게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매장마다 가방도 다 받아왔습니다. 저희 수강생분 중에는 독일에 에르메스 매장이 8개가 있는데 8개 매장 도시고 가방 8개 받아오신 분도 계시고요. 수강생분들이 가방 성공률이 좀 높다 보니까 저도 뒤지지 않도록 가방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넨에 가서 가방을 좀 잘 받아올 예정이고요. 가방 한 개당 150만원에서 많게는 300까지 마진율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가방만 여러 개
한 5개, 6개 구매해 가도 돈 1,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세이브할 수 있고 경비와 안정적인 마진은 세이브 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로 또 수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지 바잉을 꼭 오시면 가방은 꼭 득템을 해야 됩니다. 뭐 가방을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이게 아니라 이제 가방은 현지 바잉할 때는 꼭 받아야 되는 필수적인 제품이라고 보셔야겠죠. 저희 수강생분 중에 또 한 분은 가든 파티를 890만 원에 파신 분도 계십니다. 굉장한 마진율이죠. 에투프 컬러였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들도 카페에 올려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카페 오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미넨 가서 미넨에서 열심히 또 바잉을 하고 아마 오늘도 영상을 못 찍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내일 일요일 날 쉬기 때문에 내일 영상을 한번 자세히 찍고 여러분들께 명품 관련해서 바잉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좀 많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안전운전 하면서 미넨 가서 여러분들께 영상 한번 또 찍어 볼 수 있으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일차 독일입니다. 지금 이곳은 매칭앤 아울렛이라는 곳에 있는 호텔 몫이고요. 아울렛에서 운영하는 호텔이기 때문에 아울렛 안에 호텔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렛 바잉을 내일부터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숙소를 잡았고 오늘은 일요일 쉬는 날인데요. 내일 물건들을 출고하려고 지금 이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서류 작성도 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물건들은 이틀 동안 에르메스 매장에서 바잉한 물건들이고요. 매장은 3곳을 가서 물건을 바잉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 물건들을 구매했고요. 가방도 에블린 3개를 받아왔습니다. 셀러분께서 에블린 받을래 가든파티 받을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명품 세일링을 하시는 분들 혹은 에르메스를 좀 아시는 분들은 가든파티의 마진만큼 에블린이 남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한 에블린을 사서 효율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에블린 골드 2개랑 블랙 컬러 하나 받아왔습니다. 쇼핑백도 다 받아왔고요. 쇼핑백 같은 경우에는 이 큰 쇼핑백도 있지만 이 흰 색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르메스 앞에서 소매치기가 좀 많다 보니까 많이 물건을 구매할 땐 여쭤보는 편이죠. 셀러분께서 에르메스가 안 보이는 흰색을 줄까 아니면 오렌지 컬러로 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물건은 한 5천만 원 정도 물건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여기 한번 볼까요? 이 창문이 좀 안 열려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이렇게 보시면 아울렛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나가서 바잉을 또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바잉을 하는 목표는 이제 3월, 4월 달에 팔릴 것들, 이제 봄 시즌 것들이죠. 그래서 뭐 넥타이도 좀 많이 있고요. 스카프도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가볍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신발류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신발류도 많이 구매했고요. 어차피 4월 달에 또 한 번 들어와서 여름 시즌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봄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물건들을 다 전부 열어서 사이즈가 맞는지 컬러가 맞는지 체크해 볼 거고요. 이걸 체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사항들을 좀 제가 앉아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독일로 바잉을 많이 오는 편인데요. 많은 분들이 좀 여쭤보십니다. 왜 프랑스에서 독일로 많이 바잉을 오시냐 여쭤보시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운전하기가 편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바잉하러 가야 되는 매장들이 좀 멀리 있는 것도 있지만 운전하기가 조금 난이도가 좀 어려워요. 운전하는 동선면이나 운전하는 난이도가 조금 더 독일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독일은 매장이 8개가 있어요. 8개 매장만 돌아도 분명히 1억에서 2억까지 충분히 바잉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이 물건들이 2일 동안에 3개 매장을 돌아서 5천만 원 정도 바잉을 했는데요. 제가 공격적으로 바잉을 한다고 하면 4일 정도에 1억을 좀 넘게 바잉하더라고요. 지금은 더 빨리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셀러분들과도 친해져 있기 때문에 셀러분들이 더 물건도 잘 주는 경향도 있고 가방도 잘 주는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바잉 가기 전에 미리 셀러와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거 재고 있냐 없냐 또 물어볼 수도 있고 처음만 바잉하는 게 어렵지 가면 갈수록 더 쉬워지고 난이도도 더 낮아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시는 건데 에르메스 가방을 구매하면 남냐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에블린, 에르백, 백코탄, 가든파티 요 4가지 상품들은 한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품목들이지만 한국에서 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물건들 4가지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내고 개별 소비세를 내고 한국에 들어가도 한국 백화점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마진을 남길 수가 있는 구조이고요. 에블린 같은 경우에도 150만 원 정도 남길 수가 있어요. 더 많이 남긴다고 하시면 200만 원까지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가방을 뭐 지금 여기 3개만 가져가도 5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는 세이브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가방만으로도 일단 저희는 경비를 충분히 세이브 시킬 수 있고 나머지 것들로 또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통 8개 매장을 두시는 수강생분들 보면 최소 6개 이상 받아오시더라고요. 6개만 받아와도 보통 최소 마진 내가 던진다고 해도 1000만 원 정도는 세이브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바잉 비용을 세이브하고도 마진을 남길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방을 받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가방을 받기 위한 뭐 나름의 전략과 팁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떤 가방에 피가 많이 붙는지 조금의 공부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턱대고 뭐 여기 와가지고 뭐 에르메스 물건 다 줍는다고 해서 다 팔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 마진율이 뭐 40% 50%인 경우도 없고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즈미르, 블랙골드 항상 잘 팔리는 스테디 품목들은요 마진율을 많이 남기기가 쉽진 않아요. 보통 한 10%에서 15%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나아가서 한국에서 못 구하는 신상품들, 새로운 컬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바잉 오셔서 많이 구매하셔야 더 높은 피를 주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마진율을 계산하면 스테디 품목들은 뭐 10%에서 뭐 13 이렇게 남는 것 같고요. 스테디 중에서도 황금 사이즈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남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신상품들, 새로 나온 것들, 새로운 컬러 같은 것들, LMS 뭐 에즈 같은 것들, 뭐 아일랜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40%, 30%씩도 마진을 남겨도 충분히 남는 상황입니다.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매출은 어떻게 얼마나 나오냐. 초보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3대1로 봐요. 예를 들면 내가 1억 매출을 찍고 싶다. 내가 명품도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일 경우에는 최소 3억 정도는 들고 있어야 매달 1억 정도의 매출을 남길 수 있다. 그렇지만 명품을 잘 알고 내가 파는 것들을 잘 사오시는 분들은 2대1이 됩니다. 2억 정도의 물건이 있으면 1억 정도의 매출을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올해 상반기에는 아울렛 물건들을 좀 집중적으로 판매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 하반기에는 부티크도 같이 겸하면서 물건들을 판매해볼 예정입니다. 저도 점차 매출이 늘어나면서 수익이 생긴 것들을 다시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면서 재고의 양이 많아지고 있고 물건을 사올 수 있는 사입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하반기에 부티크랑 물건을 구매할 때도 사입량이 금액이 좀 있다 보니까 아마 물건들을 좀 저렴하게 사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초보일 때는 부티크를 하는 것들을 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초보일 때는 하이엔드들을 하면서 명품업에 대한 흐름을 좀 배워보고 어떻게 하면 잘 팔리는지 어떻게 해야 시장이 돌아가는지를 좀 파악하시면서 조금씩 뭐 재고를 늘려가면서 부티크 넘어가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질문 줬던 내용 중에 하나는 자금 관리 어떻게 하냐 라고 여쭤보십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윳돈이 1억이 있어서 이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1억 정도의 물건을 바로 다 사는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저도 명품업을 거의 맨땅 헤딩을 해서 올라왔던 케이스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돈이 있을 때마다 사고 또 샀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 경험상 1억이 있다고 하면 주식처럼 분할 매수를 해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1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분기마다 살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게 더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아요. 1억치의 물건을 내가 겨울에 와서 봄 거를 한 번에 사버리면 봄이 지나가서 여름에 못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는 1년 뒤에 에르메스에서 자동적으로 또 가격을 인상을 해주니까 다음에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지만 초보분들은 오히려 그 재고가 묶여버리면 그 다음에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사입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억 정도의 물건을 바잉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처음에 많이 하는 것보다 처음 가는 분기에 한 3-4천만 원 정도 사 구매하시고 그 다음 판매를 보시면서 그 다음 계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금씩 나눠서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을 처음에 쓰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명품업을 하면 할수록 좋은 거는 마켓의 지수가 쌓이고 단골이 쌓이고 방문자가 늘어나고 점차 마켓이 활성화가 더 잘 되면서 사람들이 처음에 많이 물어보는 이 물건 정품이에요 라는 것들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이 리뷰를 보면서 아, 이 마켓은 정품을 파는 곳이구나 생각하면서 더 주문도 많이 들어오게 되는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이 명품업은 꾸준하게 재고를 늘려가면서 판매를 열심히 해볼 계획입니다. 여행하면서 바잉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던데요. 그 질문은 초보일 때는 어려워요. 초보일 때는 막 물건 사는 것도 힘들고 운전도 힘들고 갔다 와서 검수도 힘들고 반납 출고도 어렵고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처음은 어렵지만 한 2-3번 되면 여행을 하면서 보통 바잉을 하시죠. 바잉 간 지역에서 물건을 빠르게 구매하고 그 지역에서 또 관광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편인데 이번에는 제가 좀 일정이 타이트해요. 일주일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바잉도 해야 되고 독일에서 또 명품업을 또 확장할 계획이 있어서 독일에 있는 관계자분들을 또 미팅도 해야 되고 해서 시간이 좀 빡빡한 편입니다. 관광은 많이 못하고 있지만 새로운 것들은 매번 경험을 하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이 상품들 다 체크해보면서 물건 뭐 사이즈 잘못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해볼 거고요. 종종 어떤 분들께서 물건을 현지에서 확인을 안 하셔가지고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검수해보니까 사이즈가 짝짝이거나 아니면 신발이 색깔이 다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현지에서 나가기 전에 꼭 검수를 하고 그다음 출고를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